중요한 게 이거 설명하는 건데. 저걸 빼먹었네. 확률밀도함수 fx라고 줬고요. a는 1과 2 사이래. fx를 a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눴어요. 두 구간으로 나누어 놨고, 뭐 연속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는 없죠, 그죠? 연속이다, 뭐 미분가능이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떨어져 있어도 관계없어. 따로따로 면적 구하면 되는 거니까. 1부터 2까지의 확률 전체 값이 5분의 3. 이것도 면적 얘기입니다. 1부터 2까지의 면적은 5분의 3 나온다는 거야. 됐지? 자, 일단 그래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A라는 놈은 1과 2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0부터 여기에 2, 여기에 2 이렇게 주고 1이 여기쯤 있으면 A라는 놈은 1과 2 사이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 사이에 어딘가 A를 잡으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0부터 A까지는 A분의 X라는 그래프를 그리래. 이거는 뭐 X여거나 1차식이야. A분의 1이라는, 그죠? 그래서 A일 때 함수값 1을 가지는 이런 직선을 그리래.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고, 그 다음은, 요것도 1차식이래. 요것도 1차식이네. X한테 A 집어넣으면 이거 1 되네? 그럼 여기 지나겠네. 그리고 X한테 2 집어넣으면 0 될 테니까 여기를 지나겠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거네. 이때 요 Y 값이 얼마? 1 된다는 거지. 나보고 구하라는 거는 1에서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요만큼 구하래요. 1부터 2까지 요만큼 구하래요. 이만큼이 5분의 3이래요. 이게 5분의 3일 때 나보고 A 값을 구하라는 건데 면적식 열심히 쓰면 되죠. 뭐 다각형의 면적 구하는 거니까 여기 0부터 1까지의 면적을 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5분의 2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이만큼을. 여기 이 직선의 방정식이 문제에서 A분의 X라고 줬기 때문에 X한테 1을 대입하면 요 놈이 A분의 1 될 거야. 요 위치가. 여기가 A분의 1일 거야. 그러면 위쪽 면적은 얼마예요? 2분의 A분의 1. 그러니까 2A분의 1. 그게 얼마가 돼야 돼? 이 오른쪽이 5분의 3이니까 여기는 5분의 2 돼야 된다며. 요 삼각형의 면적을 생각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쓸 건데 걔가 5분의 2 돼야 된대. 그럼 A가 나온 거잖아, 그지? 구하라는 게 A 값 구해서 100 곱하라는 거니까 산수 정도의 수준이지. 그죠? 어려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여기가 중요한 거야. 이산 확률 분포가 더 중요한 거야. 거기서 평균과 분산 구하는 과정을 그 뒤로 가서 계속 기호만 바꾸고 표현만 바꾸고 이럴 뿐이지 맨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평균과 분산이야. 여기서부터 평균 분산 구할 거고. 이런 거 이해하려면 평균과 분산 알아야 되고. 계속 이거 외에는 다른 언급을 안 해요. 근데 더군다나 이 분산은 평균에서 변수를 바꿔 쓰는 식이란 말이야. X라는 변수 대신에 편차 제곱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니네가 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 평균 구하는 식. 분산은 다른 게 아니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평균 구하는 건데 변수 X 자리에 편차 제곱만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변수를 바꿔 쓴 평균 구하기란 말이야.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뭐 2x의 평균을 구해라, x제곱의 평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x 자리에 다른 게 막 들어갈 거야. 2x-1의 평균 구해라 이런 식으로 이 x 자리에 다른 거 집어넣으면서 평균 구하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 분산도 결국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많은 거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큰 틀 하나를 제대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일단 이 위에 있는 거 요쪽 내용을 한 2개 정도 지금 풀어봤고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6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울 것 같다고 겁먹으면 문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답이 3분의 2니? 그럼 PQ 더하면 5가 나오겠다, 그지? 난 이 문제를 외웠을까, 내가? 내가 이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갖고 미리 머릿속에 놓고, 아, 이거 답이 3분의 2야. 가서 잘난 체 해야지. 이러고, 답을 외우고 왔을까? 이 정도는 암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쌤이 지금 암산한 거잖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게요. 전체 면적이 1이라는 것밖에 안 쓸 거야, 우리. 맞지? 전체 면적이 1이야. 만약에 이 위에가 삼각형꼴로 잘려있지 않고요. 직사각형, 이렇게 직사각형이라면 이 아래쪽 K하고 3K까지 잘려진 게 면적이 1대 2인 거지. 여기는 K고 여기는 2K니까 면적이 1대 2겠지. 근데 이 위에 거 절반 잘랐어. 여기도 절반 잘랐어.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놈하고 위쪽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은 1대 1이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아래쪽 면적과 위쪽 면적이 1대 1이야. K가 얼마든지 관계없어요. 1대 1이야. 그러면 이 아래쪽 전체 면적 2분의 1이라는 얘기고 위에 있는 삼각형 면적도 2분의 1 된다는 얘기지. 더해서 1만 들어야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가 2대 1로 잘라져 있으니 이 사각형도 요 사각형과 2대 1의 면적비를 가질 거고 요 삼각형도 밑변의 길이가 2대 1이니 이 면적도 2대 1의 비를 가질 거야. 따라서 2를 기준으로 왼쪽 전체 면적과 오른쪽 전체 면적은 2대 1의 비를 가져야 돼.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1. 전체 면적이 1인데 그 면적을 2대 1로 자르래. 전체를 3개로 잘라서 얘한테 2개 주고 얘한테 하나 주라는 얘기잖아. 그 면적이 3분의 2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암산해도 3분의 2가 나오는 거야. 이 식이 뭔지, K가 얼마인지 막 그런 게 궁금하지 않아도 돼. 그냥 전체 면적을 1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B가 성립하네. 자, 그 생각을 왜 시작을 했냐면 만약에 이 Y 꼴 K가 X축이었으면 우리는 그냥 면적비를 생각할 수 있는 건 맞지. 그치? 아까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뭐 그냥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 여기가 높이가 또 어차피 똑같은 삼각형 2개란 말이야. 이 밑변의 길이를 여기를 3, 여기를 5 이렇게 놨으면 얘는 전체 면적이 5분의 3인 거고 얘는 면적이 5분의 2인 거지. 전체 면적이 1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밑변의 길이대로 그냥 비를 가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X축이 있었으면 이 면적이나 이 면적 구하기가 되게 쉬웠겠지. 그런데 이 사각형도 사실은 높이가 같은 사각형 2개잖아. 밑변의 길이가 면적을 결정할 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아래에서도 똑같은 내용이고 삼각형이긴 하지만 위에도 똑같이 밑변의 길이가 전체 면적을 결정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밑변의 길이만큼 비를 가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들었으니까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한번 적용해 보는 거야. 뭐 굳이 3K, K가 얼마인지 막 이런 거 안 찾아도 그냥 계산할 수 있구나. 자꾸 보시고 카피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자꾸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카피해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대개 친구들이 이거 계산하려고 할 거야, 그지? 계산하려고 막 덤빌 거, 계산을 많이 할 거야. 일반적으로 그럴 거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일반적인 거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건 뭐 밑변의 길이의 비로 그냥 구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얘를 3분의 1을 빨리 찾을 수 있다라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최소한 1, 2분을 더 벌 거 아니야.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 붙잡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라고. 그리고 안 틀리잖아. 다른 친구들은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 중간에 계산 실수도 할 수 있고. 계산을 줄이면 틀릴 확률도 줄어요. 그죠? 그래서 안 틀리고 시간 줄이는 거,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중요한 거. 정규분포 곡선과 표준정규분포 곡선의 관계인데,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준정규분포로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표준정규분포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정규분포가 먼저 나오고, 걔를 이용해서 표준정규분포를 찾아가는 건데, 그래서 정규분포와 표준정규분포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되는데, 일단 이거 설명을 좀 해볼까요? 여기다 해볼까?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하나가 그려진대요. 얘가 평균값일 거고, 여기서 시그마 하나, 표준편차 하나를 기준값으로 보면서 정규분포를 이렇게 잘라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정규분포도 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값에 따라서 표가 다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지. 정규분포를 다루려면 왜? 기준값에 따라서 표를 다 일일이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 표를 가지고 면적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상황이 새롭게 주어지면 그러니까 정규분포의 기준값들이 바뀌면 새로운 정규분포를 또 만들어야 돼. 수학자들은. 그러니까 너무 귀찮은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기준값들을 다 통일시키는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표준 정규분포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그냥 변수만 바꾸는 거야. 이 변수를 x라는, 원래는 이 정규분포는 x를 변수로 갖는 정규분포거든요. 변수가 x인 정규분포인데 그 변수를 뭐로 바꾸냐면 z로 바꿔요. 이렇게. 그거를 표준화라고 불러. 일반적으로 변수 바꾸는 거를 우리 함수에서는 뭐라고 불러? 치환. 그거랑 똑같아. 치환하는 거야. 그냥. 바꾸는 거야. 변수를 바꿔 쓰자는 거야. 그걸 여기서는 표준화라고 부를 거고, 자, 우리는 변수를 z로 바꿔 쓰고 싶대요. 무슨 변수를? x라는 변수를. 이 x에서 나오는 이런 수치들을 이용해서 변수를 다 z로 바꿔 쓸 거거든? 근데 어떤 방식으로 바꾸냐면, 표준 편차분의 편차로 바꿔요. 이렇게. 그게 표준화 공식이야. 표준 편차분의 편차로 기억하세요. 표준 편차분의 편차가 z값이 되는 거야. 근데 이 x 자리에다가 이 x 자리에다가 m 먼저 집어넣어 볼까? m? x한테 m 집어넣으면 얼마 돼? 0 되지. 그러니까 이놈의 위치를 0으로 만들라는 뜻이야. 또 이번엔 이 위치를 집어넣어 볼 거야. 요놈의 x좌표는 뭐예요? m 플러스 시그마죠. 그죠? 요 자리에 m 플러스 시그마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m이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m은 지울 거고 시그마밖에 안 남네? 그 값이 얼마가 돼? 1. 요 위치가 원래는 m 플러스 시그마였는데 그놈의 위치가 z에서는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1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기호는 똑같이 써요. 표준 정규분포도 기호는 이걸 써요. 근데 기준값이 0과 1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요건 이제 표준 정규분포가 되는 거고 요건 그냥 정규분포가 되는 거야. 우리는 요 두 놈의 관계만 잘 이해해서 이렇게 주어진 걸 이렇게 바꿔 쓰든가 이렇게 주어진 걸 이렇게 바꿔 쓰든가 그것만 왔다 갔다 잘하면 돼. 그게 이쪽 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게 전부야. 그게 다야 그냥.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대칭성 정도 이해하자는 거. 좌우가 대칭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이 되는 건 뭐야? 이거. 어차피 정규분포도 이놈의 일환이라면서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막 그려지는 게 아니고 독립시행의 확률로 확률이 채워지는 놈을 가져와서 그렸으니 대칭을 그린다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얘도 이놈의 일부분이니까 이거 면적 얼마 돼야 돼?
1. 얘도 면적이 1인 거야, 얘도. 근데 대칭성까지 갖고 있다고? 그럼 반뚝 자르면 오른쪽 2분의 1, 왼쪽 2분의 1. 그런 대칭성 이용 정도 조금 더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한번 몇 개를 해볼 텐데, 힌트가 이래, 이렇게. 이런 걸 줘, 이렇게. 그러니까 나보고 이걸로 풀으란 얘기지. 여기 Z잖아, 변수가 Z. Z가 얼마일 때부터 얼마일 때까지 면적. 이런 거 알려주는 표란 말이야. Z를 기준으로 뭔가 표를 준단 말이야. 근데 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여기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가야지. 그러니까 Z가 주어지면 나는 뭘 찾아야 돼? 평균과 분산부터 찾아야 돼. 그걸 여기서 보는 거야. 평균은 미지수로 놓네. 분산은 10의 제곱이네. 표준편차가 10이란 얘기네. 기준값 중에서 내가 둘 중에서 하나는 안 거지. 그지? 그런데 50이라는 값 이하 전체 면적은 0.2119가 돼야 되는데, 내가 여기 어딘가 내가 뚝 잘라서 왼쪽 전체 이거 볼 거라는 건데, 그 어딘가가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그 면적은 0.5보다 크겠지. 다시 얘로 잘라서 왼쪽 전체 0.5, 이놈 오른쪽 전체 0.5야. 그래야 면적이 1 될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50이라는 숫자가 이런 데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보다 왼쪽 전체 면적은 0.5보다 커야지. 맞지? 그런데 한참 모자르네. 0.2119래. 그러니까 50이라는 애는 이런 데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50이라는 숫자는 이런 데 있겠지, 그럼. 그 50보다, X가 50보다 작을 때의 전체 면적은, 이 부분은 0.2119래. 됐지? 자, 이제 표를 봅니다. 2119로 어떻게 만드는지 보는 거야. 자, 이 표는요, 0에서부터 Z까지의 면적을 알려주는 거야. 0에서부터 Z까지, 0에서부터 Z까지, 0에서부터 Z까지 이 면적을 주는 거야. 그런데 얘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구할 수 있는 것 뿐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가지는 값이 아직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거. 이거 구해야 되는데, 얘는 오른쪽에도 똑같은 위치가 어디가 있겠지. 이거 헷갈리니까 잠깐 지울게요. 오른쪽에도 어디가 똑같은 위치가 있겠지. 대칭인 관계를 갖고 있는. 여기가 0.2119라면 여기도 0.2119가 돼야 되지. 그런데 문제는 이 표가 이런 데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어디를 알려준다고? 0부터 Z까지. 얘를 알려준다고, 얘를. 얘가 0.2119가 되려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0.2881. 맞니? 0.2881 맞지? 그래 0.5가 되겠지. 그걸 찾는 거야. 여기 있네. 0.2881 얼마래? Z가 0.8이래. 여기는 0.8이래 Z가. 자, 지금까지 어려워요? 할만하겠어? 잘 이해하면 돼. 처음 만나면 당연히 불편해. 처음 만나면 불편한 게 당연한 거야. 근데 되게 어렵진 않다고. 그냥 불편한 거야.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오케이? 자, 1이라는 위치를 난 알아요. 얘는 0.8이래요. 그럼 이거 4대 5일 거 아니야? 맞지? 얘도 4대 5가 돼야 되겠네. 그렇게 찾으라는 거야. 지금은, 뭐야? 표준편차가 10인데? 잘 생각해봐. 표준편차가 10이야. 이 크기가 얼마야? 10이야. 걔를 밑에서 얼마로 만들었어? 1로 만들었다고. 맞아?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의 값을 이렇게 바꾸든가 여기서의 값을 이렇게 바꾸든가 그것만 잘하면 된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는 이 크기가 표준편차 하나고 여기까지 여기서는 그 크기를 1로 만든다 그랬잖아.
근데 표준편차가 10이래. 이 크기가 10이래. 나는 걔를 1로 만들 거래. 그러면 0.8은 얼마겠어? 8. 이 크기는 8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도 8 아냐? 어디서부터? 평균에서부터 8만큼 뺐더니 50 나왔다는 거야. 더 쌤 밖에 안 해, 우리 지금. 평균에서 8만큼 가면 얘야. 그리고 저거 대칭이라며. 그럼 평균에서 8만큼 빼면 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걔는 50이래. 그럼 얘는 얼마야? 58. 덧셈 뺄셈 정도 하는 거야, 우리 계산은. 근데 머릿속에서 이런 어떤 구조들이 이해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공식 외울 게 없어요. 연속 확률 분포나 표준 정규 분포, 연속 확률, 공식을 외울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 뭐 구하라, 이거 구하랬네. 끝났네, 58. 무슨 말인지 되겠지? 이 관계만 잘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지금은 얘를 숫자로 구할 수 있게끔 주고, 얘를 숫자로 주고, 평균, 얘의 값을 이제 구하라고 한 거지, 그지? 이 두 놈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크기를 찾아내. 뭐 이런 정도의 문제인 거지. 이해되겠죠? 자, 하나 정도 더 가봅시다. 또 하나 가봅시다. 비슷합니다. 또 문제는. 물어보는 방향은 다를 수 있어요. 물어보는 방향을 다룰 수 있는데 딱 이거밖에 안 물어볼 거야. X하고 Z의 관계만 내가 왔다 갔다 잘하면 돼. 그러면 통계 끝나 그냥. 근데 마지막에 뭐만 남아? 신뢰도만 남아 이제. 통계적 추정. 그것만 남는 거야. 그건 공식을 조금 외우셔야 되는데 사실 안 외워도 돼. 다 문제 줄 거니까. 29번 문제였네.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 급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풀려. 이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풀려. 자, 그 공식 따라락 풀어야지. 이렇게 덤비지 말고 그냥 잘 분석하고 해석하세요. 알겠지? 우리가 갖고 있는 큰 틀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틀은 이겁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정규분포를 줬네. 그리고 그 정규분포를 가지고 이거 그냥 x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 그냥 x에 관한 얘기인데? 1부터 7까지? 그게 a다?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거는 저것도 없는데? Z표도 없는데? 표준 정규분포가 없잖아. 구할 수 있나? 해봅시다. 정규분포 곡선을 그릴 거고요. 정규분포 곡선을 그릴 거고 여기가 4야. 표준 표차가 3이라고? 그러면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얘는 뭐 음수도 가지겠는데? 4, 3? Y축 표시 안 할게. 4.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한 칸 가면 여기 값이 얼마? 그렇지. 표준 편차 한 칸씩 움직이는 거야. 그 다음은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럼 왼쪽도 여기가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좌표들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표준 편차 한 칸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여 간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기준이 얘를 기준으로 그린 거고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 얘가 0 되는 거고 얘가 1 되는 거라고 그랬어. 그쵸?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랬냐면 Z에 관한 언급은 없고요. X에 대한 언급밖에 없어요. X가 N 이하의 면적을 N 대신에 1부터 7까지 집어넣으면서 더하라는 얘기지 이거? 맞지?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X가 1 이하일 확률 1 여기네. 이거 이하일 확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X가 2 이하일 확률 3 이하일 확률 4 이하일 확률 이렇게 구하는 거야 지금. 맞지? 좀 표시를 해볼게요. 필요한 것만. 1 여기 있고요. 이하일 확률 구하라고 그랬고. 근데 얘는
7하고 대칭이죠? 이거 대칭해야 된다. 높이가 달라 보이는데 대칭이에요. 1일 때하고 7일 때하고 대칭이에요. 자, 그러면 1 이하일 확률은 7보다 클 확률이랑 같지.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같다며. 대칭이라며. 그러면 1일 때랑 1 이하일 때, 10 이하일 때 만약 1인 거죠. 오. 7 이하일 확률과 1 이하일 확률을 더하라고 그랬는데 1 이하일 확률은 7보다 클 확률이랑 같아. 맞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값이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아, 이런 일을 우리 또 만들 수 있겠는데, 그럼? 얘는 누구랑 더해야 돼? 이것도 얼마 만들어? 1이겠지. 대칭성 이용하는 문제였네요. 이건 Z는 필요 없었네. 그림 잘 표현해서 대칭 관계가 눈에 잘 보이게끔 표현하면 1, 2, 3, 4, 5, 이씨. 5, 6, 아, 4는 여기구나. 3과 5가 만나서 1 되는 거 맞죠? 그럼 4 이하일 확률은 얘는 그냥 2분의 1. 그래서 다 더한 값은 얼마? 2분의 7. A 값은 2분의 7 나오면 되겠지? 거기다 10 곱해서 답 써달래. 이해되겠어? 대칭성을 알아보는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뭘 뜻하는 건지 이 그림 속에서 얘가 뭘 뜻하는 건지 얘가 뭘 뜻하는 건지 그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림 속에서. 그럼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뭐 표 읽는 걸 좀 훈련해 볼까요? 표 나오는 거 먼저 볼까요? 9번 문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줬어. 자, 아까 했던 얘기 반복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 표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정규 분포표에서 출발한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하고를 왔다 갔다 잘 하자고 그랬었어. 그지? 맞지?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보이면 조건을 뭘 찾아야 돼? 얘를 찾아야 돼. 얘, 정규 분포. 근데 정규 분포가 뭘 기준으로 하는 애인데? 평균과 분산을 기준으로 하는 애야. 그러니까 얘가 정보가 돼야 돼.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보이면 빨리 이거부터 읽어야 돼. 오케이? 자,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봤으니 나는 빨리 평균과 분산을 보고 싶은데 이건 뭐야? 다 문자네. 평균은 M,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런 건 안 알려줘도 우린 저렇게 쓸 거잖아. 굳이 저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다음 등식을 만족시킨다. 저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할 거야. 정규 분포 곡선이 있고요. 정규 분포 곡선이 있고요. 왜 이렇게 찌그러지냐? 정규 분포 곡선이. 대칭 관계를 이루어야지. 정규 분포 곡선이 있고 가운데 여기가 뭐라고? 얘가 평균. 얘가 평균이라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균에서부터 평균 플러스 12. 그러니까 여기서 12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 요만큼 면적 얘기하는 거지? 요 면적에서 얘를 뺄 거래. 얘는 뭐야? 평균에서 12? 평균에서 12만큼 왼쪽으로? 요거. 자, 다시. 이 면적에서 요거를 빼라는데, 근데 얘는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Z표에서는 없는 부분이지. 어디 있어? 여기에 있어. 얘는 얘랑 같아야지. 그거 이해 가요? 대칭성을 본 거야. 자, 요만큼 면적에서 얘를 빼라는 거야, 지금. 근데 난 얘를 여기서 읽고 싶다는 거지. 이 초록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그 값이 0.3664가 돼야 된대.
됐죠? 0.3664가 돼야 돼? 그래? 그런 게 있나? 얘를 A라고 둘게요. 그리고 얘의 면적을 B라고 둘게요. 자, A랑 B 더하면 얼마? A에서 B 빼면 0.3664래. 이거 알려준 거 맞죠? A에서 B 빼면 0.3664. 그럼 이제 A랑 B랑 구할 수 있겠지. 두 개 더해. 그러면 2A가 그래서 0.8664. 따라서 A는 0.4332. 어디있니? 여기 있다. 얘가 1.5래, 얘가. 여기가 1.5래, 이게. 요 1.5는 뭐 알려준 거라고? 무슨 수? Z값. 무슨 값? Z값. 맞지? 자, Z값이 1.5래. 다시 말하면, 1이라는 숫자가 표준편차 한 번 움직인 거라며. 그랬잖아, 아까. 맞지? 여기서 표준편차 한 칸 움직이면 걔가 Z로 1이라며. 그럼 얘는 표준편차 한 칸 반 움직였다는 얘기 아니야? 1.5라는 얘기는? 표준편차를 한 칸 가고 절반을 더 갔더니 그만큼의 크기가 12래. 그럼 한 칸이 얼마야? 8. 표준편차 값이 8이라고 나오는 거지, 그냥. 아, 그거 구한 거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든가,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라고 문제 푸는 방법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냥 표준 정규 분법 표가 보이면,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면적 얘기밖에 없어. 그리고 X랑 Z랑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정도고요. 그래프가 대칭 관계를 이룰 테니까 대칭성 정도 이용하는 거야. 이해하겠죠? 자, 하나 정도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그래, 요거부터. 13번부터 먼저 해보고요. 아람이, 여기 설명했던 거 기억나? 그때 공부할 때 문제를 풀어야지 안 까먹지, 이놈아. 다 까먹고 풀으려니까 힘들지. 소연이는 겨울방학 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조금 나요? 요번에는 좀 귀찮은 이유가 변수가 두 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변수 x 하나만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은 x라는 변수도 있고 y라는 변수도 있고 두 개의 변수가 따로 존재하는 거야. 정규분포는 우리가 두 개 그려봐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잘 안 풀리지? 자, 확률 변수 x는 다 알려줬어. 평균도 주고 표준편차도 주고. 그럼 뭐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뭐 하라고 하면은요, 나는 걔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x에 대해서 4부터 8까지 이거 구하래. 난 이거 숫자로 만들 수 있는 거야. 표도 저기 있고. 자,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표준 정규분포 x의 표준 정규분포는 x의 표준 정규분포는 8, 3제곱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면 얘가 8일 거고 평균 3이라는 값을 한 칸으로 가지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4부터 8까지라고요? 여기가 5일 거고 이렇게 가면 얘는 2일 텐데 3, 그죠? 근데 3부터? 안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데? 이거 3칸을 잘라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잘라서 그 중에 하나를 보는 거잖아. 그지? 안 떨어지는데? 5를 안 떨어지는데? 0.5 단위로 안 떨어지는데? 어쨌든, 자, 여기에 4라는 위치가, 여기 3이 아니지. 4지, 4.
여기쯤에 이제 4가 있을 거야, 여기. x값으로 4가 있을 거예요. 4부터 8까지니까 요만큼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만큼. 됐죠? 자, 이하고 y에서의, 근데 이 y라는 놈은 정규분포의 기준값들을 하나도 몰라요. 다 m, 표준편차도 시그마 이렇게 그냥 기호로 적어놨어. 근데 8보다 큰 부분하고 더했더니 2분의 1 나온대. 얘를 누군가랑 더했더니 2분의 1을 만든대. 그럼 그 누군가는 이만큼 크기랑 같아야 되지. 맞지? 그거를 여기서 읽어보자는 거야, y에서. 자, y의 정규분포는요. y의 정규분포는 얘가 m일 거고, 표준편차 한 칸을 1이라고 보면서 갈 거야. 맞지? 그렇게 그려 나갈 텐데, 여기서 이 4라는 위치는 Z에서 얘가 0일 테고, 5가 마이너스 1이겠지? 맞지? 5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리고 3분의 1을 더한 거지? 그래서 요 4라는 위치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야. 됐어요? 표준편차 한 칸을 1이라는 값으로 바꿨을 거라고 그랬어. 근데 얘는 표준편차가 얼마야? 3. 그러니까 8에서 5까지 가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 칸, 1. 1은 표준편차의 3분의 1만큼이니까, 여기서부터 또 3분의 1만큼 더 갈 거야. 그러니까 얘의 위치는 마이너스 3분의 4야. 근데 Z로 표현된 이 면적 값은요, Z의 위치가 다 양수로만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난 얘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반대쪽에서 3분의 4에서 찾아야 돼. 이렇게 표시를 해놔. 그러면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이랑 같은 좌우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위치를 그냥 이렇게 표현만 해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이랑 같아야 돼. 그리고 Y쪽에서는 8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8보다 큰 쪽을 얘기하래. 그 8이라는 위치가 얘랑 같은 위치여야 되지 않겠냐? Z로? Z로 여기에 얘도 똑같이 여기 3분의 4가 있어야 3분의 4 이 오른쪽 부분이 이 부분이랑 같겠지. 이해되겠어? 얘하고 얘는 이건 y 값인데 여기서의 y 값에서의 3분의 4하고 x 값에서의 3분의 4가 되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아니야. 정규분포는 다 다를 수 있지만 Z로 바꾼 표준 정규분포는 이 정규분포가 어떻게 주어지든지 다 기준값을 통일시킨 거라고 그랬어. 얘를 가지고 Z를 만들든 얘를 가지고 Z를 만들든 다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Z를 이용하는 거야. 여기서 3분의 4는 여기서도 3분의 4가 돼야 돼. 자, 우리는 이 빨간색 부분이랑 누군가랑 더했더니 2분의 1 나온다고 문제에서 정보를 줬단 말이야. 얘랑 누군가랑 더해서 2분의 1 되려면 걔는 얘잖아. 근데 이놈은 반대쪽에서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여기 있어야겠네,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했던 8이라는 숫자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y가 8이라는 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 8이라는 값은 3분의 4랑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좀 분수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는 게 더 좋긴 할 것 같은데 표준편차 한 칸을 우리는 1로 바꿀 거라고 그랬지? 표준편차 한 칸을 1로 바꿀 건데 얘는 3분의 4가 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표준편차의 3분의 4배가 되면 돼. 이해되겠어요? 그냥 구하라는 게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시그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시그마? 3분의 1 시그마. 맞아? 시그마 3분의 1칸. 그지? 8부터 3분의 2 시그마를 더 가래. 8에서 3분의 2 시그마를 더 가래. 여기서 3분의 2 시그마를 더 가래. 맞지? 그러면 여기 뭔가 있을 거야. 얼마인지 나도 모르는데, 여기가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라는 놈이 있을 텐데, 근데 여기는 3분의 1 시그마, 요거는 3분의 2 시그마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시그마 하나네. 그럼 걔는 밑에 Z로 얼마겠어? 2. 이해돼? 여기가 1일 테니까, 얘가 1일 테니까.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는 2가 돼야지, 당연히. 그럼 나보고 구하라는 게, Y가 이놈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는 Z가 이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랑 같은 거지. 맞지? Z값으로, 어이구, Z 써놨네. Z값으로 이 이하일 확률을 다 구하라는 거야. 근데 표는 0부터 2까지는 알려줘. 0.4771에. 근데 나는 이 왼쪽 부분을 다 구하랬으니까 거기다 0.5만 더 더하면 되겠네. 얘한테 0.5만 더 더하면 되겠네. 0.9772가 구하려는 답입니다. 4번이에요. 복잡해 죽겠죠? 자, 기준이 서로 다른 거야. X랑 Y는 기준이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계산하기가 되게 불편해. 그래서 우리는 걔를 다 표준화시켜서 기준을 다 통일시켜서 Z라는 놈으로 한 놈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게 표준 정규 분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Z로 바꾸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X로 시작한 놈이든 Y로 시작한 놈이든 Z로 바꿨을 때 그림은 딱 하나밖에 안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표 하나만 주면 면적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3점짜리 뭐 이래서 너무 쉬울려나? 뭐 한번 볼게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얘는 정규 분포라고 했으니까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4. 자, 이렇게 주었으니까 그러면 정규 분포 곡선 이렇게 그리겠지. 얘가 평균. 그리고 이제 4만큼 떨어져 있는 크기를 생각해서 걔가 Z값으로 요놈은 0, 요놈은 1 이렇게 읽겠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했었던 일들이야 지금. 자,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읽을 건데, 그런데 X를 변수로 갖는 fx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fx예요. 그 fx에 8일 때의 함수값과 14일 때의 함수값을 비교하면 8일 때가 더 크대. 그 얘기는 8이란 놈이 평균값에 더 가깝다는 얘기겠지. 만약에 8과 14가 함수값이 같아 그러면 그 놈의 한 가운데가 평균이 딱 돼야 될 거야. 그치? 얘는 x좌표가 평균에 가까워질수록 이 함수값이 높아요. 그리고 평균일 때 제일 높아. 그러니까 8이라는 놈과 14라는 놈이 아마도 8, 14, 26? 8이 좀 평균에 더 가깝게 있어야 되고 14는 얘보다 이 간격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이런데 뭐 14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 8일 때 함수값이 더 높을 수가 있지. 14일 때보다. 됐지? 그 다음 2와 16을 비교했을 때는 2보다 16이라는 놈이 평균에 더 가까워야 된다는 거야. 16이라는 놈은 14보다 더 크니까 이런데 16이 있을 텐데 그럼 이 크기보다 2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됐어요? 뭐 이런 관계 정도를 얘기해 줬는데 근데 평균이 자연수래.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를 우리가 대충 유출을 해보는 거야. 대충 유출을 해보면 어쨌든 8하고 14 이게
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네. 요걸 놓칠 수 있겠구나. 자, 8하고 14 먼저 봅니다. 8과 14를 읽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처럼, 방금 그린 것처럼 8하고 14가 이런 관계에 있을 수 있지. 그러면 8일 때가 함수값이 더 높아. 14일 때보다. 맞죠? 그런데 8과 14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8일 때가 더 크잖아. 14보다. 그죠? 이 첫 번째 관계만 봐서는 그림이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어? 여기가 평균. 여기가 평균. 평균이 8보다 큰지 평균이 8보다 작은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하나 더 준 것 같은데 2와 16의 관계는 16일 때가 더 크대. 그럼 저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여기서 그린 것처럼 2하고 16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2하고 16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16일 때가 더 크잖아. 그래서 어떤 상황이어야 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게 원래는 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런데 이 정도 그리면은 가능한 거지. 이해되겠어? 만약에 8이라는 놈만 평균보다 크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8이 이런 데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래도 둘 다 만족해. 8일 때가 더 크고, 16일 때가 더 크고, 둘 다 만족한단 말이야. 이게 가능한지를 따져보라는 거야,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 중에서. 자, 뭘로 따질 거냐면, 얘하고 얘, 2와 16에, 헤헤이, 2하고 16에, 가운데가 얼마야? 2와 16의 한 가운데면 9. 그지? 이 한 가운데 9가 있어야 돼. 8은 걔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8이라는 놈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8이라는 숫자는 9보다 작으니까 2와 16의 중점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되거든. 8이라는 숫자가. 됐죠? 그래서 이 그림밖에 안 되는 건데 아마 일반적으로 되게 문제를 풀면서 처음부터 아마 이 그림을 생각하는 친구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다 따져가면서 여러 가지를 다 따져가면서 푸는 게 원래 풀이일 텐데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게 막 되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 6보다 작을 때의 이제 확률값을 나보고 구하라는 건데 이거 표준 편차의 값이 4라고 줬거든요. 표준 편차가 4? 이건 6. 여기도 6. 얘는 2. 6, 2. 근데 자연수. 평균이 자연수. 일단 8보다 큰 9. 9가 평균일 순 없지? 9가 평균이었으면 2하고 16일 때 함수값이 같았을 거야. 맞지? 이 평균은 9보다 커야 돼. 평균 9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10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고 이런 거야. 근데 14보단 작아야 돼. 그래서 평균으로 쓸 수 있는 값이 10, 11, 12, 13 정도 있어요. 14도 되나? 14가 평균이면 얘가 더 커야 돼. 안 되지. 14가 제일 크면 안 되지. 요 두 놈의 중점은 얼마예요? 11. 11에 8이 더 가까워야 되지. 8이 더 함수값이 더 크려면.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못 쓰네. 11일 때도 못 쓰죠?
11이면, 평균이 만약에 11이면, 8일 때랑 14일 때랑 함수값이 같아야 돼. 이것도 못 쓰네. 끝. 평균이 나와버리는 거지. 자, 평균은 10이라고 결정됩니다. 그리고 표준편차는 얼마래? 4. 됐어? 그래서 정규분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정규분포가 여기가 10이고, 표준편차가 4래요. 이렇게 생긴 놈이래요. 나보고 뭘 구하래? 6보다 작을 때를 구하래니까 그 값은 Z값으로 보면 마이너스 1 이하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놈은 이 오른쪽에서 찾아야 돼. 1보다 큰 쪽을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거야. 근데 0부터 1까지가 얘니까 0.5에서 얘를 빼주면 되죠. 우리가 구하려는 면적은 0.6587. 없는데? 0.5에서 빼야지. 0.5에서 빼야지. 0.1587. 0.1587. 오케이? 정리하시고. 이것도 이 정도만 해도 꽤나 읽기 어려운 문제인데, 자연수란 조건이 있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찍는다 그럴까? 이렇게? 숫자를? 이제 그런 실전에서는 또 그렇게 또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배점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 쪽에서 처음 다뤄지는 평균 구하기, 분산 구하기, 그 변수를 바꿨을 때 평균이나 분산 이런 정도를 다룰 때가 조금 더 불편해. 근데 그 단계를 지나고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는 사실은 되게 불편한 문제는 많이는 없어요.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정도 문제면 정말 많이 힘든 문제들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X하고 Z의 관계만 잘 살펴도 거의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고 갑자기 야 이거 좀 틀어놨다고 그새 졸려갖고 야 수업 시간 중에 이렇게 졸면 안 돼.